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선의 건국 과정과 조선의 건국 토대를 맞췄던 태조 성계, 태종 이방원, 세종, 그리고 세조, 그리고 성종, 이렇게 왕들의 업적을 보면서 제일 왕들의 통치 시스템,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면서 지난 시간에 조선의 초창기를 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선의 통치 체제, 즉 조선이 국가의 토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중앙과 지방 행정, 그리고 교육, 과거, 군사제도 등등을 알아보면서 수업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조선의 중앙 통치 체제를 보면, 자, 고려와는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는 점을 잘 캐치하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앙 통치 체제에서 최고의 기구가 어디냐면 바로 의정부입니다. 영의정을 수장으로 좌의정, 우의정들이 보좌를 하는데, 최고 중앙 정치 기구로서 국정 총괄을 하는 동시에 국왕의 독재, 국왕이 폭주를 할 때 조금 견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의정부입니다. 자, 고려에서는 바로 중서 문화성, 문화시중이 있었죠. 근데 조선에서는 의정부, 영의정을 국무총리로 두고 운영을 했다. 그리고 육조. 자, 고려에서는 육부였잖아요. 왜냐? 고려는 황제국 시스템을 지향했기 때문에 부체제, 당나라, 중국의 그 삼성 육부제를 가지고 와서 좀 큰 타이틀로 다뤘다면, 조선은 중국 명나라의 제후국으로서 그 황제 시스템이 아닌 제후 왕의 시스템으로 해서 육부가 아닌 육조로 지금의 각 부서의 장관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서가 있어요. 고려에서도 대간이라고 해서 정치 운영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입각한 정치기구가 대간이었는데, 조선에서는 바로 삼사가 그런 역할을 했다. 근데 삼사,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별해야 됩니다. 고려에서도 3사가 있었죠. 요 3사라고 쓰는 것보다 숫자 3을 써서 구별을 해야 돼요. 즉, 고려시대 3사는 그냥 회계, 재무, 뭔가 돈과 관련된 회계 부서였다면, 조선의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권력 독점과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감찰기관으로서 어떤 부서가 있었냐? 사헌부입니다. 사헌부가 감찰기관으로 관리들의 기강 및 부정부패를 감찰했다. 자, 그리고 언론 전담 기관했던 부서가 바로 사간원이에요. 사간원에서 언론 전담, 지금으로 치면은 뭐 신문, 방송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부정부패자를 왕에게 간언하는 거예요. 아, 김철수라는 신하는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니 관리로서 임명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김철수는 너무 부정부패가 심각하니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라는 그런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요 학술 기간은 원래 세종 시기에는 집현전이 있었는데, 그 세종의 아들 세조가 집현전을 없앴죠. 그리고 나서 세조의 손자인 성종이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 우리 성종할 때 배웠습니다. 그 홍문관을 학술 기관으로 만들어서 왕의 국정자문,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요런 것들을 운영했고, 집현전의 후신 기관이라고 선생님이 써놨잖아요. 근데 이 홍문관이 나중에는 플러스로 규장각, 정조 때 만들었던 학술기관, 이 규장각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집현전이 홍문관으로, 홍문관이 뭐 규장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기관으로서는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의 비서기관, 바로 승정원인데, 우리 고려시대에도 했죠. 바로 이 승정원이 통일신라 때로 따지면 집사부, 고려시대로 따지면 중추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금부 특별사법재판기관이에요. 즉, 우리도 흔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자들을 영장이 있어야 데리고 올 수 있죠. 그것처럼 법으로 인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 왕 직속 부대인 의금부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왕이 명령하면 바로 데리고 와야 되는, 그래서 특별사법기관으로서 영모죄, 반란죄 이런 때에는 법에 따지지 않고 바로 즉결 재판으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춘추관, 지금의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여러분 한능검 시험 볼 때 있죠. 그런 거를 관리하는, 즉 역사를 관리하는 기구. 그리고 여러분 제일 가고 싶은 대학교 어디예요? 국립서울대죠. 그런 것처럼 조선시대의 서울대는 성균관으로서 운영을 했고, 지금의 서울시청이 조선시대에는 한성부였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는데, 기타 기관에서는 이렇게 승정원과 의금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중요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옆에서 이미 조선의 중앙정치기구라고 해서 도표를 만들어냈죠. 아까 말했던 의정부 최고 국정기관이에요. 국무총리 역할을 하는 영의정이 그 아래 6조,
지금의 장관들 2조 기획재정부, 죄송합니다. 인사혁신처, 호조 기획재정부, 예조 교육부와 외교통상부, 병조 국방부, 형조 법무부, 공조 도로건설교통부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부서가 바로 의정부였다. 그리고 승정원은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그리고 의금부는 특별사법기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이 중요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따로 묶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3사, 언론기관을 하는 게 바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인데 요 사헌부와 사관원을 또 묶어서 뭐라 그러냐, 양사 또는 대간이라고 했어요. 우리 고려시대 때 배웠던 그런 언론, 권력을 견제하는 기관이었다. 그래서 요 조선시대에도 3사에 똑같이 고려랑 똑같습니다. 간쟁, 그리고 봉박, 그리고 서경이 있는데, 자, 서경은 관리 임명권이라 그랬죠. 관리 임명권. 자, 그런데 고려에서는 오품 이하건 오품 이상이건 모든 관리들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오품 이하만 가능했다. 오품 이상은 왕이 직접 권도로서 행할 수 있었던 거고요. 봉박은 뭐냐? 잘못된 왕명 반대. 잘못된 왕명 반대. 지난 고려 시간에도 말했듯이 왕이 이상한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공부를 해야 되는 곳인데 학교를 거의 놀이터처럼 하면 이건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봉박이고요. 간쟁은 뭐냐면 왕의 잘못을 논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정치를 제대로 하소서, 왕이시여 그만 놀고 뭔가 공부를 하소서, 이런 것처럼 간쟁 역할을 하는 게 3사. 그런데 아까 말했죠. 요 한글 3사는 고려 때입니다. 숫자 3을 이용한 3사를 써야 조선의 3사가 되니까 헷갈리지 말고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중앙 정치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지방 행정 조직을 보면 전국에 지방관을 파견했어요. 자, 고려랑 또 확연히 다르죠. 고려는 12군데, 성종 때와 현종 때 12군데에만 수령, 이런 관리를 파견해서 통치를 했다면 조선은 전국의 지방관을 파견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도의 관찰사 작은 도시에는 수령을 보냈는데, 자, 옆에 지도 보이죠. 고려에는, 자, 이쪽이 바로 북계, 그리고 동계, 그리고 경기, 그리고 충청도가 아니라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있었다면 조선시대는 전국 팔도,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함경, 평안, 황해,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이 제주도까지 모두 다 포함시키는데 우리는 지금 제주도 특별자치시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이 제주도를 전라도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전국 팔도에 모든 지방간, 왕을 대신하는 관리를 파견해서 통치를 강화했다. 그리고 고려시대는 또 향리가 굉장히 셌죠. 그런데 이 향리를 그 지역 수령의 보좌역, 세커터리, 비서로 격하를 시켜요. 그래서 너희들은 자꾸 키우면 안 되니까 너희는 내가 왕으로서 보낸 관리, 즉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로만 해라. 더 이상 흔히 말하는 선 넘지 마라 라고 딱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고려에는 향부곡소라는 특수구역과 속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다 폐지합니다. 즉 모든 지역에 다 포괄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역을 왕의 대리자인 지방관이 직접 관리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고려와는 아주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데 선생님 방금 말했던 대로 팔도 체제를 일어나 모든 8개 구역을 모두 왕의 명령이 동일하게 가도록 만들었고,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해서 수령이 없는 지역이 없었다. 그리고 왕을 대신한 관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수령권을 강화해서 왕의 명령이 제대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방행정 조직도 도표를 보면 팔도 관찰사 제일 큰 단위예요. 이 모든 지역, 큰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로 따지면은 요거의 관찰사가 도지사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큰 도시는 바로 부사와 목사, 여기는 바로 시장급, 그리고 군수, 현령, 우리도 지금 뭐 군수 이렇게 있죠. 그게 작은 도시, 큰 도시들은 시장급,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우리 이장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면장, 리장, 이래서 지방 유지들을 그냥 동사무소, 동장 이런 식으로 임명을 했다. 그래서 지방행정은, 조선의 지방행정은 고려와 달리 강하게 모든 수령을 파견해서 운영을 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제 넘어가서 지방에 관리가 갔다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관리를 임명했고 그 관리를 도와주는 지역 향리도 있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산 양반들이 있죠. 그 양반들의 뭔가 자치적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바로 유향소입니다. 자, 이 유향소 이것도 중요한데 또 다른 이름으로 향청이라고 해서 자치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지방의 양반들을 중심으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는데 이들의 역할도 수령을 보좌하는 동시에 견제도 해야 돼. 왜? 수령이 와서 자꾸 깝치면 좀 짜증 나잖아. 짜치게 행동하면 안 되고 또 수령의 비서역으로 향리 새끼들이 또 깝칠 수 있잖아. 얘네들도 감찰하고. 또한 풍속교정. 이른바 조선은 성리학 국가니까 흔히 말하는 남녀 칠세 부동석 들어봤을 거예요. 남자와 여자. 지금은 당연히 평등한 사회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차별을 둬서 흔히 뭐 연인끼리 뭐 애정 표현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그런 것들을 다 감시하는 기구가 바로 유양소였는데 문제는 이 유양소도 깽판 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유양소를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경제소였다. 그래서 일종의 사심관과 비슷한 건데 각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로 구성돼서 서울과 지방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동시에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이 유향소를 감독하는 업무도 있었다. 그래서 이 유양소와 경제소는 지방자치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이 위에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도표를. 자, 유양소를 중심으로 자, 유양소가 풍속 교정을 합니다. 그 지역에. 대구 지역을 관리하는 유양소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풍속 규정을 해서 향촌 주민, 대구 주민들을 관리 감독을 하겠죠. 그리고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는 거야. 수령을 보좌하면서 그 지역을 잘 운영하고 이 수령은 향촌 주민을 지배해야 되겠죠. 통제, 왕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유향소도 깽판 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유향소를 통제하는 게 누구냐? 바로 경제소다. 방금 선생님이 수업했던 이 경제소와 유향소가 지방자치기구로서도 활약을 했지만 통제와 감시가 잘 운영되는 체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도표를 더 디테일하게 만들었고 약식으로 위에 그린 거니까 잘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군사제도는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대상은 우리 흔히 말하는 남자 군에 그냥 20살 때 가서 1년, 요즘에 1년인가요? 짧게 했는데 선생님 때는 2년이었는데 그렇게 운영했다면 조선시대는 16세에서 60세까지 계속 양인 남자만, 평민 남자만 군에 가서 활동을 하는 거. 물론 양반도 가야 돼요. 양반도 가야 되지만 양반들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빠지는 거지. 그래서 주로 양인 남자들, 평민 남자들만 주로 많이 갔다. 그래서 군대 편성도 어떻게 하느냐? 정군이라 그래서 실제 군인이에요. 실제 군인으로서 우리 국경지대나 후방지대에 근무하는 의무병, 우리 징집제죠. 그래서 의무징집으로 활동하는데 보인이 뭐냐? 집에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몸이 아프거나 집에 나밖에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지금의 삶이 공익으로 표시해놨죠. 공익으로서 현역 군인들을 가니까 그 집에 일을 못 할 거 아니야. 그 집에 약간의 경제력을 보탬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정군과 보인이었다. 그럼 중앙군과 지방군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 고려는 2군 6위, 주형군, 주진군으로 나뉘었죠. 근데 조선은 중앙군은 5위예요. 궁궐과 수도를 경비하는 갑사와 정군이 돼 있는데 갑사는 뭐냐?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 뭐 하사, 대위, 소위 이런 직업군이 있죠. 그리고 정군이 방금 말했던 의무병. 이렇게 궁궐과 수도를 경비하는 중앙군은 5위인 반면 지방군은 병마절도사, 육군을 통제하는 그리고 수군절도사, 이순신 같은 그런 육군과 수군을 분리하고 병영, 수영, 진, 군사적 요충지에다가 군사기지를 설치해서 육군이면 병마절도사, 수군이면 수군절도사로 운영을 해서 통치를 했다. 그리고 세조 때 말했지만 국방개혁 중의 일환인 진관 체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지역 단위 방어 체제예요. 즉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 예를 들면 자, 대구 지역에 산다. 그러면 대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도 수성구, 동구, 중구, 서구, 남구, 달성군, 그다음에 동구, 뭐 군위군까지 굉장히 큰 지역이잖아.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수성구다, 뭐 서구다, 달서구다. 그럼 요 지역이 쳐들어오겠지? 그럼 여기만 지켜야지라고 했는데 군위군에서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남구에서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달성군에서 뭐 쳐들어 이런 식의 광범위한 지역 방위로 비효율적이라는 게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요런 것 때문에 잘 방어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임진왜란 할 때 말하겠지만 재승방약 체제라는 그 지역에 한꺼번에 서울에서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막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 임진왜란 때 제대로 통제가 안 되면서 다시 진관 체제로 정비가 되고 이 진관 체제를 재정비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그리고 봉수제, 우리는 지금 레이더, 첨단 현대전이잖아. 그래서 뭔가 문자나 통신망으로 바로바로 되는데 옛날에는 봉수제라 그래서 봉수대가 있어요. 지금도 서울 남산이나 가면은 봉수대가 있는데 자, 5개의 연기를 피운다. 이건 100% 전쟁 터졌다. 이거 개박살 났다. 4개. 지금 쳐들어왔고 우리가 밀리고 있는 중이다. 3개. 저기 쳐들어올 것 같다. 2개. 뭔가 낌새가 조금 싸하다. 1개. 그냥 평상시다. 이런 식으로 군사적 위급 상황을 전달했다. 그리고 역참. 이른바 지금으로 따지면 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물자를 수송하거나 통신,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전달해줘 라고 하는 이런 봉수제와 역참제를 통해서 군사 시스템을 정비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제도를 보면 조선의 교육 목적은 핵심적으로 선생님 계속 말했죠. 우리 조선 초창기 할 때 선생님이 도표 그려준 5개 있죠. 마인드맵. 거기에서 보면 성리학 유교적 인재를 갖춘 관리를 뽑는 게 조선의 교육 목적이에요. 즉, 그것도 문관 위주로. 무관이 아니라 문관, 성리학을 탑재한 문관 똘똘한 엘리트를 키우는 게 조선의 교육 목적인데 서울의 최고 학부 우리 배웠죠. 성균관. 지금도 서울 저기 어디야? 죄송합니다. 서울 그 한성대 근처, 해화동 근처에 성균관 대학교 있죠. 그 성균관이 최고 학부였고, 사부학당이라 그래서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4개의 학부를 설치하는데, 중부는 바로 성균관이겠죠. 중부를 뺀 나머지 동서남북에 학교를 세워서 운영을 했다. 지방에는 바로 향교가 있는데, 바로 지방국립대예요. 즉 대구에 경북대가 있는 것처럼 각 지역에 향교를 만들어서 성균관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과거를 볼 수 있도록 공부를 만드는 지방국립대로서 향교가 운영을 했고, 서당 들어봤을 겁니다. 훈장님. 민간에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조선의 교육제도였다면 이제 과거제도, 공부를 했으니까 시험을 봐서 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조선의 과거제도는 고려보다 더 디테일했는데 각 지역의 할당제를 존재했어요. 즉 쉽게 말하면 우리도 지금 대학교 수시 원서 낼 때 그 지역 있잖아. 뭐 지역 위주, 지역 인재 전형 그런 것처럼 각 지역에 할당을 줬다니까. 서울 경기권에서는 50명, 뭐 대구권에서는 100명, 전라도에서는 20명, 충청도는 30명, 강원도는 뭐 60명.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할당제를 줘서 과거를 뽑았다. 그리고 중요한 게 고려시대 낙하산 음서라는 게 있었죠. 음서보다 주로 과거를 통해서 선발을 했고 3년마다 그냥 매회 열렸다. 물론 식년시, 알성시라고 해서 특별히 왕이 성균관에 행차를 해서 과거를 보거나 1년 만에 특별 시험을 보는 것도 있었지만 주로 3년마다 실시를 했고, 고려와 또 비교했을 때 다른 게 있죠. 고려는 문과, 잡과, 승과가 있었지만 조선은 문과 그리고 승과를 빼고 무과 그리고 기술관을 뽑는 잡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 자, 그래서 특징은 고려보다 능력, 시험을 중시해서 음서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과거를 뽑았고, 물론 조선도 음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음서의 비중이 굉장히 좀 작았다. 고려는 5품 이상의 고위관직자에게 혜택을 줬지만 조선은 2품 이상 초고위관직자에만 했고, 음서로 가는 것보다 그 과거제를 통해서 가는 게 조금 더 우대와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무과 실시와 승과를 폐지한 게 조선 과거의 특징이었고요. 자, 조선의 교육기관을 보면 자, 개인 교습, 그냥 홈스쿨링, 가정에서 배우는 거 아니면 서당. 그래서 조금 더 배우고 싶으면 지방의 출신들은 향교로 가거나 서울 사람들은 한성, 사부학당으로 가고 여기서 시험의 1차 테스트인 수학과를 보거나 일종의 1차 시험이에요. 아니면 나는 조금 더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성균관을 가서 공부를 하거나 그래서 최종 시험인 대과 33명 뽑는 요 시험을 통과하면 관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더 디테일하게 했는데 문과죠, 잡과예요. 그래서 소과라고 해서 1차 시험인데 여기를 통과한 사람을 생원진사라 그러고 나 생원진사 타이틀은 땄지만 좀 더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국립대학인 성균관으로 가거나 나 이제 공부돼서 하급관리로 일할래 라고 해서 일하거나 그런데 나 이제 조금 더 승진하고 싶다. 더 높게 가고 싶다. 라고 해서 보는 게 문과, 대과라 그러죠. 문과는 깔끔해요. 창, 칼, 그리고 말타기 요거를 통과해서 28명을 뽑는 거고 잡과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뽑았다 그래요. 율과, 법률, 역과, 그 통역, 지금으로 또 하면 통번역사, 그리고 의과, 의사, 그리고 음량
한마디로 뭐 풍수지리 요런 것들을 뽑는 시험이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조선의 통치체제, 중앙제도는 의정부와 육조 시스템, 그리고 3사를 통해서 숫자 3을 통한 3사를 통해서 권력을 견제하고, 그리고 승정과 의금부를 통해 왕권을 강화했다. 지방행정은 고려와 달리 전국 8도의 관리를 파견해서 지방관의 권한을 강화해주고 모든 왕의 명령이 모든 지역에 통괄되게, 그리고 자치기관으로서 유양소와 경제소가 있었다. 그리고 교육제도로서 유학을 배운, 그래서 성균관과 향교, 사부학당, 서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교 인재를 기르기 위함이 조선의 교육 목적이었고, 과거는 각 지역마다 할당제가 있었으며 3년마다 실시했고, 고려와 달리 문과, 무과, 잡과를 운영했다. 승과를 폐지했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림의 세력 성장과 붕당이라는, 그리고 사림 세력의, 또한 조선 양반들의 핵심 이데올로기, 성리학에 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수업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